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8이죠. 이 나이가 되니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요. 그날도 병원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었죠. 할머니, 통장 주세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어요. 평소처럼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액이 0원이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직원도 당황하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잔액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명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저는 이런 돈을 뽑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인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큰 돈을 뽑았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한 번에 10만 원 이상 뽑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제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끔 기억 안 날 때가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누군가 제 통장을 훔쳐서 돈을 뽑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통장은 제 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저만 알고 있고요. 그럼 정말 제가 뽑은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제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그 돈을 뽑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돌고 도는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윤아, 미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밥을 다 먹고 난 후였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제 목소리를 듣고 둘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도윤이가 물었어요. 하지만 미정이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어제 은행에 갔는데 통장 잔액이 다 없어졌더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아는 게 있니? 순간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정이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걱정하는 반응을 보일 텐데요. 어머니, 그게... 도윤이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좀 썼어요. 미정이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요. 어차피 어머니 돈은 다 우리가 쓸 돈 아닌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제 돈을 써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어머니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물려받을 돈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미정이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허락도 없이 써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미정아,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억지로 참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병원비였단다. 병원비요? 미정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어머니, 국민건강보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정말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무릎 주사도 맞아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미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 월급으로는 이 집 월세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살림도 다 제가 도와주고 손주 민재 학비도 제가 보태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지만 별로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미정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많이 드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돈을 좀 썼어요. 우리 생활비로요.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돈이 될 텐데 지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처지니까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방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먹고 난 후 도윤이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어요. 미정이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가 있었거든요. 도윤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하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미정이가 한 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이 곤란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살림이 힘들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도윤아, 너는 엄마 돈을 허락도 없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도윤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정말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미정이가 말은 좀 거칠게 했지만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정이 그렇게 급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카드값이 밀렸어요. 그리고 민재 학비도 내야 하고요. 도윤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카드값이 밀렸다고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돈을 훔쳐다 쓰고 나서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도와줬겠니?
제가 서운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데? 엄마가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저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쓰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는다고요? 언제요? 도윤이 월급으로 언제 300만 원을 갚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했다. 하지만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도둑질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도둑질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도윤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니?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도둑질 아니야? 하지만 엄마 돈이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물려받을 돈이고요. 저는 아들마저 아내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돈이 그들 돈이 됐다는 거죠? 아직 저는 살아있는데요. 그때 미정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대화하는 걸 보더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 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미정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끝난 일이라니? 내 돈이 없어진 게 끝난 일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집에서 다 들어요. 미정이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날 짓밟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요.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손주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민재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민재야. 들어와. 저는 민재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재는 올해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죠. 어릴 때부터 저하고 가장 가까웠거든요. 할머니, 오늘 엄마 아빠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이한테 부모 험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민재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야, 민재야. 그냥 제가 말을 흐렸는데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 들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들었다고? 엄마가 할머니 돈을 썼다는 얘기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재가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민재야, 왜 우니? 할머니, 엄마가 너무해요. 어떻게 할머니 돈을 허락도 없이 써요? 그것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제 학비도 도와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민재야, 내 엄마도 살림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해해라. 저는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훔쳐놓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민재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걸 보니 정말 미정이가 잘못한 거였어요. 할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생각? 할머니, 할머니만의 통장을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할머니 혼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은행에 가서 새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민재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혹시 미정이가 알면 민재에게도 화를 낼까 봐요. 민재야, 너까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이야.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저는 민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좀 있어요. 그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덧붙여 말했어요. 민재야, 그런 건 안 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민재가 너무 기특했어요. 이런 손주를 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민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민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미정이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민재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옷을 꺼내야 했거든요. 낡은 옷장 맨 아래쪽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상자를 꺼내서 살펴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상자 같았는데 잠금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쇠가 없었어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유품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상자가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깜빡하고 놓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저는 남편이 평소에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서랍? 책상? 아니면 다른 상자 안에? 한참을 찾다가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그 상자 열쇠일까? 상자의 열쇠를 대보니 딱 맞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상자가 열렸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괴가 5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다발이 여러 개, 그리고 봉투에 담긴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며 그 종이를 꺼냈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제가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숙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언젠가 있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다. 이 상자 안의 재산은 모두 당신과 손주 민재에게 남기고 싶다. 아들 도윤이는 이미 충분히 도움을 줬으니 이 돈만큼은 당신과 민재가 어려울 때 쓰기 바란다. 절대로 도윤이나 미정이에게는 알리지 마라. 당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거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해 둔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서 이런 걸 준비해 뒀을까요? 금괴 5개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금도 꽤 많아 보였어요. 대충 세어보니 2천만 원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생전에 정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라고 말했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미정이가 알면 또 가져갈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도윤이도 아내 편을 들 게 분명하고요. 민재한테 말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재만큼은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언장에도 민재 이름이 있으니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저는 상자를 보여주며 안의 내용물을 설명해 줬어요. 민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 유언장도 있어. 너도 읽어봐. 민재가 유언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깊이 생각하셨네요.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네요. 그래, 민재야.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 네, 할머니.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민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금괴는 은행에 맡겨두고 현금은 새로운 통장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미정이가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희망이 생겼어요. 더 이상 미정이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금괴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알아봤어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금괴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시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미정이가 제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고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필적 감정도 받아보시길 권하고 공증도 받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가족이 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라고 해도 무단으로 남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도 가능하고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도 들렀어요. 혹시 투자할 만한 작은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현금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요즘 작은 상가 건물 투자가 괜찮아요. 월세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어요. 위치도 좋고 월세 수입도 괜찮았거든요. 이제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숙 할머니, 요즘 부동산 투자하신다면서요?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을 줄이야.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늙은 할머니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미정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새로운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건 모두 민재가 보관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들킬까봐 걱정돼요. 민재가 말했어요. 민재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직 미정이에게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미정이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제가 새로 만든 통장은 몰랐지만 예전에 쓰던 다른 통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 적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미정이가 또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미정이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아, 너 또 내 돈 만졌지?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가 시치미를 뗐어요. 내 농협 통장 말이야. 거기 있던 50만 원 어디 갔니?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급한 일이야? 이번에는 무슨 급한 일인데? 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듣잖아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내 아내가 또 내 돈을 가져갔어. 이번에는 50만 원을. 도윤이가 미정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정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카드값 내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윤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급하면 남의 돈을 훔쳐도 돼? 엄마, 훔쳤다는 말은 너무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니?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훔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민재야, 여기 와. 제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가 준비한 서류들 가져와. 민재가 잠깐 후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미정이와 도윤이가 무슨 서류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내 재산 목록이야.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간 돈의 명세서도 있어. 미정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미정아, 너는 지금까지 내 돈을 총 350만 원 가져갔어. 처음에 300만 원, 그리고 오늘 50만 원. 어머니, 저희가 갚을게요. 도윤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언제? 내 월급으로 언제 350만 원을 갚을 건데?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상담서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써준 법률 의견서야. 가족이라도 무단으로 남의 재산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미정이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를 고발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때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해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민재야, 내가 뭘 알아? 미정이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제 학비도 도와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셨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돈을 훔쳐놓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도윤이도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지만
아내 앞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거든요. 미정아, 일어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너는 이미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했지.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내가 새로 만든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도윤이와 미정이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너희가 내 돈을 함부로 쓰는 동안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내 돈이니까. 저는 미정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 돈을 훔친 건 내 손이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내 욕심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정이가 애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지. 저는 민재를 보며 말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이사갈 준비를 해놨어. 우리 둘이서 새로 살 집을 구했거든. 네, 할머니. 저도 준비됐어요.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이사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되죠. 도윤이가 만류했어요.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미정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미정아, 내 사과는 받아줄게.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저는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아내한테 올바른 게 뭔지 가르쳐줘. 그 후 저는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월세 수입도 있고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민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후회? 전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이제 깨달을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정말로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직장에서 잘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 며칠 후 민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미정이가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완전히 찍혔대요. 민재가 말했어요. 이모들도 엄마를 완전히 외면한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매일 민재와 함께 산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손주가 저렇게 효자인 분이 어디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새집 거실에서 민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너진 건 내 통장이 아니라 미정이의 탐욕이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웃은 건 저였어요. 미정이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와요. 돌아와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민재와 함께 사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정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민재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손주를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